자, 트윈즈를 제외하고 어떤 글자에 빨간색이 들어가 있나요? 꿈과 행동에 있습니다. 저희 석세스 포뮬러에 보면 이 꿈을 꾸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 꿈을 꾸고 나서 확신이라는 단계가 필요한데 그 확신이라는 단계는 이 행동, 액션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제로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실 여기 모두가 꿈이 있고 목표가 있으셔서 오신 거 맞죠? 네. 근데 그건 어디서부터 원천 힘이 나오냐? 화자님들의 액션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처럼 우리 모든 트윈즈 사님들은 꿈을 꾸실 거니까 그 꿈에 도달하는 행동하는 그런 마지막 8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명선언서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사명선언서.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업기에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풍요롭고 향상된 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선의일이 되는 것이다. 네. 요 다음 매뉴얼로 넘어가기 전에요. 제가 자리 정리를 좀 한번 하고 싶네요. 여기 지금 빈 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뒤에 계시는 김유린 사장님이랑 여기 앞자리 너무 좋은 여기 자리들. 네. 강사 사장님들 여기 오셨을 때 집중하려면 이렇게 빈 구멍이 없으면 좋거든요. 여기 자리 누가 있나요, 혹시? 여기요? 여기 좌석. 사장님 빈 좌석 그 뒤에 계시지 마시고요. 당겨서 좀 채워주시면 저희가 더 집중할 수 있고 에너지를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앞자리 여기 쭉 지금 있죠? 여기 3, 4자리가 남아있죠? 그렇죠. 네, 거기부터 좀 채워서 자리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 네. 자, 그럼 트윈즈 그룹 사명 읽어보겠습니다. 트윈즈 그룹 사명. 우리의 사명은 꿈꾸는 이들에게 훌륭한 사업기에 리더십 교육 그리고 좋은 문화를 제공하여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향상시켜주는 것이다. 네, 트윈즈 문화 힘차게 읽어볼까요? 1. 정직과 지혜로 사업을 진행한다. 2. 개인보다 팀을 우선시한다. 3. 비즈니스 계획을 작성하고 복장, 인사, 매너 4.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거친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6. 혼란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만 사용한다. 7. 리더는 시스템으로 일한다. 팀 시스템 탱커 8. 솔선수범한다. 9. 경제 파트너는 실패다. 10. 약속을 지킨다. 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옆과 앞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좋네요. 사장님들, 이번 주부터 굉장히 스페셜한 시간을 또 준비를 했는데 혹시 기대되시나요? 네! 앞에 갑자기, 그쵸, 이게 뭐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저희가 사장님들에게 이 멋진 비즈니스, 우리가 멋진 도구로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 아이템을 잘 다룰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주부터 앰버서더 이상 사장님들께서 앞에 항상 이렇게 5분 정도 제품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좋으세요? 기대되시죠? 네. 오늘은 첫 번째 분은요, 역시 트윈즈의 프로덕트 하면 이분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오늘 정말 엄청난 실전을 보여주실 겁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대희 사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뉴스킨 사업가 인현숙입니다. 뜻이 이르겠습니다. 저희 스폰서는 박상용 사장님이십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요, 이번 주 준비되어 있는 시간이 추석 용품이 나오고 있어요. 추석 때 우리에게 많은 선물이 주어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활용을 더 잘할 수 있을지 제가 전달해주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우리가 제품만 전달하면 판매하는 것과 같아요. 그럼 제품 뒤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죠? 전달해야 되죠? 그쵸. 사업의 기회와 함께 주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고요. 이 제품을 사기 위해서는 이만한 가치를 느껴졌을 때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요새는 루미스파 다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네. 이거랑 플러스가 돼서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효과적인 면을 더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모델분이 한 분 계세요. 오랜만에 오신 분인데 신고식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남한나 사장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레버러지를 많이 일으키고 오셔가지고 리프팅으로 이제 쫙 올려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랜만에 오셨죠?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실 거니까 얼굴 잘 기억하세요. 아셨죠? 마이크 없어도 되죠? 저 보니까.
알고 계시죠? 네. 클렌징 용도로 다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아이템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먼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이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보여드릴게요. 기존에 뭐 크리미 클렌징 로션 하는 건 다 하셔야 돼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 5분이에요. 5분 동안 여러분들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잡아보시고요. 클렌징부터 할 거예요. 루미스파는요. 이마 콕 찍고 볼 찍고 턱 라인 찍고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눈썹 위, 눈 밑에, 팔자주름, 턱 라인, 그리고 귀 앞에. 그래서 살짝만 들을게요. 그래서 이마부터 할게요. 눈썹을 이렇게 쓱쓱 밀어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얼굴이 리프팅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마부터 컨트롤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제 눈 밑으로 내려갈게요. 눈 밑에 이 떨림 느껴지죠? 그죠? 그 다음에 팔자주름이 심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지그시 대고 계시는 거예요. 많이 문질러서 효과가 좋은 게 아니라 여기에 근막을 흔들어준다 생각하시고요. 이거 어디로 올려주느냐? 관자놀이 쪽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괄약근 아니에요. 자, 턱라인 밑에 갈게요. 여기가 턱라인이 많이 처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머님 입가 주변 보시면요. 여기가 많이 처져 있어요. 어디로 올려주냐면 뒤쪽, 앞쪽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서 어디를 하셔야 되느냐? 뒤에. 귀 뒤에 림프선이 지나가는 자리예요. 여기가 많은 쓰레기들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쓱쓱 문질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루미스파가 효과적이게 보이려면 탄력뿐만이 아니라 턱 라인이 조금 더 정리되면 좋겠죠. 그래서 이중턱 라인도 이렇게 지나가 주시는 거예요. 턱 라인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 볼게요. 눈 밑에 이마. 자,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앞에를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채 2분도 안 됐는데 정면에서 보이시는 분들은 보이실 거예요. 다르죠? 이미 다르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중턱까지 이렇게 한 번만 더 왔다 갔다 하면은 2분이 끝나요. 그래서 의외로 2분이 기네요. 5분이 남았는데 이제 3분. 자, 됐어요. 목을 닦아드릴게요. 한번 반쪽이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시겠어요? 정면으로 한번 봐주세요. 어때요? 바뀌었나요? 네. 얼굴 조금만요. 저쪽도. 한 바퀴 돌아오세요. 이쪽도. 자, 빨리 진행할게요. 울트라를 할 건데 울트라의 효과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얘는요, 우리 피부 속에 콜라겐이 있고요, 엘라스틴이 있어요. 근데 얘가 딱 붙어 있으면 탄력이 고정이 되는데 얘가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얘네가 접착제처럼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콜라겐 따로, 엘라스틴 따로 다니다 보니까 탄력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럼 이렇게 딱 붙여주는 게 있으면 너무 좋겠죠? 네. 그게 에토신이거든요. 그게 울트라 세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탄력에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신의 눈물이라는 이 앰플 하나가 얼굴에 탄력과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딱 붙여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효과적으로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따서 눈썹부터 꼭 찍어주는 거예요. 눈 밑에, 턱 라인까지. 남은 건 이렇게 턱 쪽으로 발라주시고. 이제 빨리 보세요. 이쪽으로. 자, 이제 어떻게 해서 효과적으로 바르냐면 이렇게 발라주셨죠? 그래서 가볍게 흡수만 시켜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할 거예요. 눈썹 위부터 위로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눈썹 위로 또 끌어올려 주시고요. 눈 밑에 관자놀이로 올려주시고요. 팔자주름도 올려주시고 입가도 올려주세요. 죄송해요. 한껏 끌어올려 주시면 돼요. 영혼까지 이렇게 쫙쫙.
올려주시고요. 한번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갈게요. 이 울트라는요, 바르고 나서 발랐을 때의 느낌보다 바르고 나잖아요. 그럼 계속 올라가는 느낌이 나요. 끝나고 나면 처음엔 아우 저 정도 올리면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손을 떼도 올라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요, 올려주고 잡아주고 올려주고 잡아주고 입가도 올려주고 잡아주고 턱라인까지 하고 이제 끝내고. 와 진짜 와. 어떠세요?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팔자주름이라든지 이 턱라인이라든지 굉장히 반쪽이 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죠? 남한나 사장님 어때요? 지금 느낌도 계속 올라가는 느낌이 나나요? 계속 당겨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우리 여기 앞에 수고해주신 남한나 사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전달을 해드리자면 이 울트라는요, 어떤 피부 타입이 더 적합하냐면요, 좀 건조하고 얇은 피부에 더 효과적이고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블랙헤드 되게 많고 모공 되게 넓고 아직 정화가 안 되어 있는 피부 있죠. 그런 사람들은 약간의 좁쌀 같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먼저 뉴스킨 제품으로 정화를 시켜놓고 울트라가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건조하신 분들이나 수분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들어가셔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세요. 그래서 피부 타입 보면서 여러분들이 컨트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울트라가 하나만 가지고도 사업 설명이 되는 아이템이고요. 그것보다 이제 루비스파도 굉장히 사업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 전달하셔서 사업적으로 많은 기회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남자분들 같이 부탁드릴까요? 네, 여기. 초대자분 죄송합니다. 앞자리에 앉으면 이런 영광이 있죠. 들어서 저쪽 옆으로 좀. 자, 근데 초대자분 한 분데 누가 또 이거를 또 날 역시 예, 감사합니다. 역시 센스 있는, 네. 도움 많이 되시죠? 네. 매일 이 시간 기대되실 것 같으세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모든 엠버서더 긴장 중입니다, 사장님. 이현 선생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대에 그쵸? 사장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트윈즈 그룹 미팅이 아니라 랠리인 거. 랠리에서도 보기 힘든, 정말 모시기 힘든 엄청난 리더 사장님 모셨습니다. 사장님들께 굉장히 좋은 시간 될 거고요. 진짜 이 사장님께서는 뉴스킨이 낳은 100만 불의 사나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이유는 아마 오늘 스토리에서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멋진 삶을 살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500만 장가 이병재 사장님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저녁에 대학교 가는 이 시간이니까 뉴스킨 선택하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또 재미있으면 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병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혹시 처음 보시는 분 계세요? 네, 더욱 반갑습니다. 이거 혹시 집에 TV 없으세요? 굉장히 조금데 안 있으시네. 제가 한때 이제 주병진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었거든요. 그 뒤에 이제 이병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이제 이병진을 치면 개그맨 이병진이 나와요. 한 20분 정도 넘기다 보면 제가 이제 간신히 나와요. 그 이병진 때문에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뉴스킨 만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아마 여기 이제 직장 생활하시는 분이 이제 많을 거로 제가 짐작이 되는데, 직장 생활을 한 14년 제가 했거든요. 14년 직장 생활하고, 진짜 운이 좋게도 이 뉴스킨을 만나서 인생을 바꾼 사나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을 제 마이 스토리를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제 마이 스토리를 좀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그럼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인가에 대한 걸 한번 정의를 좀 하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이제 그룹 미팅이니까
질문과 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일단 제 마이스토리는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이제 좀 할 텐데, 이거는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18, 19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그 성장통을 앓던 시절이에요. 사춘기 들어서면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도 이제 사춘기를 겪으셨지만 굉장히 많은 범민이 있어요. 저도 똑같이 그런 성장통을 앓았거든요. 뭐 이성에 대한 관심, 뭐 그런 성장통도 있었고, 근데 저한테 가장 큰 성장통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앞으로 사회에 나와서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였었어요. 조금 조숙했다고나 할까? 근데 어찌됐건 저의 그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살 것인가라는 그 명제에 이것저것을 다 떼면 그 진실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을까, 자유롭게. 그게 제 머릿속에 꽉 찼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고민을 깊게 하면 답이 나와요. 해결책이 나와요. 고민을 깊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해결책이 나왔는데, 저의 해결책은 시인이 되자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아주 단순했어요. 시인이 되면 일단 출퇴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시집 팔아서 돈 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인이 되면 돈도 해결되고 출퇴근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래서 시인이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시인으로서의 자질이 발견이 돼서 시인이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시인이 되면 자유롭게 살겠구나, 단순한 그 생각 때문에 이제 시인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각 대학의 고교 101장대에 쫓아다니던 시절 고등학교 2학년 건국대학교에 의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각 대학들이 자기네 대학을 홍보하는 그런 그 수단으로 어떤 걸 활용했냐면, 자기네 대학 출신 소설가, 시인이 많다라는 것을 홍보를 하면서 이제 대학의 위상을 많이 꾀했었는데, 그래서 각 대학마다 장래 시인이나 소설가가 될 만한 고등학생들을 선점하는 게 각 대학마다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각 대학마다 유행적으로 전국 고교 101장대를 열어서 그 101장대에서 장원을 하면 그냥 무시험 입학이에요. 4년 장학생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노리고 각 대학 이제 그 101장에 이제 쫓아다니던 시절에 이제 찍었던 사진이에요. 근데 장원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인으로서 자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도. 시인이 된다면 언제든지 여행을 갈 수 있고, 직장에 소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또 완전한 자유로 살 수 있는 방법, 내가 시인이 되는 것이다. 목표 설정을 이렇게 하고, 이 졸업대 사진이에요. 이 노란 원 속에 있는 사내가 이제 접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저 주먹의 의미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나는 절대 직장 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인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당연히 이제 시인이 되면 국문학과에 진학을 하는 줄 알고, 중앙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모습이에요. 1학년 때는 양복만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책가방이 양복에 안 어울려서 책가방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양복만 입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나는 시인이 된다. 근데 시인이 되려면 평범하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일반 사람처럼. 좀 독특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독특한 삶을 통해서 그 독특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여러 가지 경험의 그런 반영을 받아서 그 영감으로 많은 시어를 만들고, 그래야지만 유명한 시인이 될 것이라는 강박관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독특하게 살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굉장히 화려했던 4년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 시절이.
버스에서 노래 부르기 제가 잘하던 겁니다. 이제 흑석동 그 대학 앞에서 술 먹고 개봉동에 이제 대학 시절 개봉동에서 살았었는데 개봉동 집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 승객들로부터 어떤 때는 그 승객들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관광버스처럼 막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갔던 시절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호응이 좋을 때는 제가 막 노랫값을 달라고 막 승객들한테 손을 벌리기도 했어요. 승객 중에는 가끔 똘끼가 있는 분도 있어서 노랫값을 주던 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그 독특한 행위는 왜 했냐면 나는 많은 경험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흰 고무신을 이제 한 1년 신고 다녔었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그렇게 그 경제 대국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어요. 물자가 부족한. 그래서 술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면 병나발을 부는데 선배가 빨던 술을 제가 빨고 제가 빨던 술을 후배가 빨아요. 얼마나 비위생적이에요. 가끔 보면 고춧가루도 묻어있습니다. 그게 꺼림칙했어요 항상. 왜냐면 물자가 없었기 때문에 종이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고민이 깊으면 답이 나오거든요. 고무신을 하나 장만하자. 고무신을 신고 다니다가 술 먹을 때 고무신을 깨끗이 씻어서 고무신에다 술을 따라 먹자. 나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위생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많은 선배 후배들이 저한테 동조한 선배들이 제 고무신에 따라 먹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이제 동문회 가면 동참했던 선후배들이 그때 이야기를 이제 추억담을 하는데. 근데 저의 목표는 이제 신춘문예에 당선. 대학 4년 동안 신춘문예에 당선이 돼서 시인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제 목표였어요.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 모습입니다. 그 중앙대학교 그 교정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 앞에 마주한 친구는 사진학과 친구예요. 저는 이제 국문학과고 과도 틀려요. 근데 저하고 생각하는 바가 너무나 똑같았었던 친구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고 집에 집 전화가 있는 게 이제 그 유일한 통신 수단인데 어떻게 매일 저렇게 만났는지 신기할 정도예요. 저 친구는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친구인데 절대 직장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고 사진 작가가 돼서 사진 화보집을 팔아서 돈을 벌고 24시간 자유롭게 살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던 친구예요. 과는 틀리지만 늘 붙어 다녔어요. 어느 정도로 붙어 다녔냐면 여기 이제 중앙대를 나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중앙대 교정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늘 붙어 다니니까 쟤네 사귄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 정도로 붙어 다녔어요. 이 사진은 도서실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휴식 시간에 찍은 게 아니고 이날은 아침부터 만나서 술을 먹었어요. 근데 술값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학교 안에 들어가면 친구들이 있으니까 친구들한테 술값을 꼬아서 또 마시자 이렇게 들어왔다가 친구한테 붙잡혀서 이제 찍힌 사진이거든요. 굉장히 취한 상태에서 찍은 사진. 근데 저 친구가 지금 직업이 뭐냐면 일본에서 목사님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마 인생은 아이러니예요. 근데 저 친구하고 늘 붙어 다녔던 이유는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친구이기 때문에. 이건 국문학과 2, 3, 4학년이 여주 실력사 강가에 야외를 갔었던 사진입니다. 지금 이제 도시락 먹는 점심시간인데 저 일어나서 춤추는 친구가 저예요. 제 뒤에 이제 교수님들이 김밥을 펼쳐놓고 식사를 하시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일어나서 춤을 춘 거예요. 근데 그 강변이니까 모래가 굉장히 튀었거든요. 제 발놀림 때문에. 이 뒤에 흰 옷 입으신 분이 학과장님이신데
이 학기에 저 학과장님의 과목이 빵꾸가 났어요. 아마 전날 좀 찍힌 것 같아요. 왜냐면 교수님들이 모래가 튀어서 식사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빵꾸가 나도. 왜? 학점 관리 안 해도 되니까 나 취직 안 할 거니까. 신이 될 건데 뭐 학점 관리 빵꾸 나건 말건 전혀 관심 없었어요. 이것도 이제 대학 2학년 때 모습인데 역시 물자가 부족한 시절이어가지고 술 먹을 때 병을 이빨로 땄습니다. 병따개가 없어서. 그러면 술이 좀 취한 상태에서 이빨로 술병을 따면 핀트가 안 맞으면 어금니가 나가게 돼 있어요. 양쪽 어금니가 좀 기스가 나 있습니다. 저희 또래들은 대부분 그런 기스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술이 굉장히 만취된 상태에서 잘못 삐끗하면 골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을 받아요. 잘못 삐끗하면. 이건 굉장히 살인행위다, 자살행위다. 그래서 고민 끝에 오프너를 어디선가 구해서 갖고 다니자. 가장 편하게 갖고 다니는 방법. 목걸이에 찾아. 묶음 끝에 오프너가 있습니다. 저거를 한 1년 넘게 차고 다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예상과는 달리 신춘문예 장원으로 될 줄 알았는데 전혀 신춘문예 등단하지 못한 채로 졸업을 해요. 근데 제가 왜 대학 시절에 신춘문예 등단을 못했을까를 지금 냉정하게 판단하면 꿈은 시인이 되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좀 성실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 졸업 모습에서 그 불성실한 모습이 많이 보여요. 모자 삐뚤어 썼고 옷깃 풀어헤쳤고 늘 담배를 끼고 있었고 아마 저런 불성실 때문에 제가 신춘문예 당선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군대 끌려갑니다. 군대에 가서도 오직 제 생각은 신춘문예에 당선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이제 제가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는데 그때가 이제 10월쯤이었어요. 가을이 막 시작되는 때인데 여기 이제 그 혹시 사춘기 때 문학소년이었던 분들은 가을이 되면 설렙니다. 왜냐하면 각 신문사에서 이제 그 신춘문예 원고 모집 공고가 떠요. 굉장히 설레요. 이번에는 혹시 내가 등단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군대 쫄병 시절인 거예요. 근데 요번에 신춘문예 응모를 하면 분명히 당선이 될 것 같은데 군대 쫄병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면 해결이 나오거든요. 고민 끝에 소대장하고 제가 면담을 해요. 소대장한테 이제 어떻게 제가 소대장을 구워 삼느냐 하면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신춘문예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요번에 내가 원고 작업을 해서 응모를 하면 당선이 될 것 같다. 내가 당선이 되면 군인신분으로 시인이 됐다고 신문에 대서특필이 될 텐데 내가 나만 나가겠느냐. 소대장님의 배려로 이런 영광이 왔다 그래서 소대장님하고 나란히 신문에 아마 대서특필이 될 것이다. 그 말도 안 되는 꼬임에 소대장이 넘어가. 그날부터 소대장이 방을 내줘요. 너 내 방 써라. 그리고 내무관 그 고참들한테 얘 식사 너희들이 나한테 갖다 주듯이 갖다 줘라. 얘 건들지 마라. 2개월을 제가 소대장을 합니다. 그래서 원고 작업을 해서 응모했는데 결과는 안 됐어요. 다음 날로 쫓겨나서 밤마다 고참들한테 끌려가서 세면장에서 한 달을 맡긴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로 하여간 그 시인에 대한 열망이 강했었어요. 그래서 이 군대 있는 내내 제대만 하면
절에 들어가서 다시 이제 신춘문예 공부를 해서 시인으로 사회생활을 하자. 제대와 동시에 절에 들어가서 사시생들이 사시 공부하는 사시생 준비생들이 절에 들어가서 사시 공부하듯이 이렇게 신춘문예 공부를 이제 하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절대 직장 생활 안 하고 시인으로 살겠다는 의견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제대와 동시에 절에 들어가서 시인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싫어한 직장 생활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군대에 있는 동안 많은 여성이 이제 면회를 왔었는데 굉장히 많은 여성을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동시에 면회를 와서 저쪽 이쪽에 앉혀놓고 왔다 갔다 하는 적도 있었는데 근데 대부분 여성들이 이제 고무실 거꾸로 신잖아요. 많은 여성이 이제 그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까지 면회를 오던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 아가씨의 편지가 한 수요일쯤이면 부대에 오고 일요일 점심에 면회를 와서 저하고 점심을 같이 먹던 아가씨. 자연스럽게 그 아가씨만 남으면서 결혼 약속을 하게 됩니다. 나는 제대하고 절에 들어가서 시인 공부를 할 것이다. 신춘문예에 당선이 돼서 시인이 된 다음에 결혼을 해서 삽시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여자 쪽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제대하니까 이제 27이 됐는데 그 아가씨가 이제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여자가 26 넘어가면 노처녀 소리 들었었어요. 보통 23에서 24사이에 이제 결혼을 하고 26부터 노처녀, 29 넘어가면 결혼을 못 간다라는 그런 통념을 갖고 있었던 시대예요. 요즘 이제 30대 초반으로 이제 많이 늘어났는데 여자 쪽 집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노처녀 소리를 들을 나이가 됐는데 신춘문예를 준비하는 애를 기다렸다가 결혼한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지금 결혼을 해라. 지금 결혼하지 않을 것 같으면 헤어져라. 그 다음에 결혼 조건으로 또 취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경제 능력도 없는 놈은 어떻게 딸을 줄 수 있느냐. 직장을 잡고 지금 결혼해라. 그게 안 된다면 헤어지라고 이제 종용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제 여자친구가.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제가. 고민을 깊게 하면 해결이 나옵니다. 고민을 깊게 하니까 어떤 해결책이 나왔냐면 직장에 오래 다닐 것처럼 일단 취직을 하자. 그리고 결혼을 하고 결혼 뒤에 사표 내고 절에 들어가자. 이렇게 이제 전략을 세웠어요. 그래서 취직한 거예요. 오래 다닐 생각 안 했어요. 입사하고 3개월 만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근데 결혼에 성공했으니까 이제 그만 빨리 사표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표 내고 절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표를 못 낸 이유가 생깁니다. 첫째가 생겨요. 첫째가 굉장히 일찍 생겼어요. 그냥 과학적으로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분유를 먹는데 분유값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지금도 분유값이 굉장히 비싼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아들을 대학까지 공부시켰고 결혼까지 시켰는데 아기 분유값까지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가 불효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가 분유를 떼고 밥을 먹을 때 사표를 조금 사표를 유보한 거예요. 그래서 분유 떼고 밥 먹을 때쯤 사표를 냈어야 되는데 밥 먹을 때 둘째가 밥 먹을 때쯤 사표 냈어야 되는데 셋째가 31살 때 제가 애가 셋이었어요. 근데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던 이 시기는 대한민국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낳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딸 9에 막내가 아들 뭐 이런 집안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정부에서 갑자기 인구가 팽창되니까 굉장히 이건 국가 위기다. 그래서 정부에서 산하 정책을 씁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실패한 정책으로 밝혀졌는데 하나만 나라는 거야. 그래서 정부 표어가 뭐였었냐면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그게 정부 표어였었어요. 그러니까 딸을 하나만 낳았어도 아들 낳기 위해서 계속 낳지 말고 그 딸 하나 잘 키우면 아들 역할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한 명씩만 나라는 게 정부의 시책이었어요. 근데 한 명씩만 나라는 그 시절에 저는 셋을 낳은 거예요. 물론 저도 아들 낳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또 셋째는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았어요. 지금은 3명 나면 상금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불과 30년 사이에 실패한 정책이 밝혀진 거죠. 근데 이 세 아이를 셋째도 밥을 먹을 때쯤 제가 사표를 내고 절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간 이유. 친구들 모임에 간 친구들은 보통 하나예요, 애가. 저랑 연배가 비슷한 저희 그 엄마들도 대부분 한 명입니다. 이길자 사장님도 따님 하나, 김영구 사장님도 따님 하나, 서진 사장님 저보다 연배가 좀 낮으시지만 딸 둘, 많이 나봐야 둘. 근데 제 친구들도 보통 하나예요. 아들이건 딸이건. 내 친구들하고 이제 모임, 가족 모임을 하면 친구 아이들은 옷을 잘 입었는데 부숭부숭한 그런 옷을 입었는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 좀 보잘것없는 옷 차림인 거예요. 왜? 친구는 옷 한 벌을 사도 되는데 저는 그 한 벌 값으로 3벌을 사야 됩니다. 피아노 학원 한 명만 보내도 되는데 저는 3명을 보내야 돼요. 유모차 한 대만 사도 되는데 저는 3대를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들이 내 친구 아이들보다 뒤처지지 않게 크려면 물리적으로 저는 3배를 더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내 친구하고 비교해서 조금 뒤떨어지는 모습이 제 눈에 보이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뒤떨어지지 않게 잘 키울까? 그게 제 인생 목표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24시간 자유롭게 살겠다라는 자유인의 꿈은 까맣게 잊어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을 14년을 하게 돼요. 절에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그룹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했는데 호암미술관, 그다음에 삼성재단, 제1기획에서 제가 이제 그 직장 생활을 그만뒀는데 제1기획 영업팀 부장이 제 마지막 직책입니다. 이제 직장인의 비애가 있어요. 이제 직장 생활은 저는 두 가지로 직장인들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돈 버는 업무를 하는 직장인이 있고요. 돈을 쓰는 업무를 하는 직장인이 있어요. 저는 운이 좋게도 돈을 버는 업무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돈을 쓰는 업무를 해봤거든요. 삼성 홍보가 이제 제 주 업무였었는데 시인으로서 자유스럽진 못했지만 회사 돈을 쓰고 다니는 그런 맛에 조금 대리만족을 좀 해서 좀 14년 동안 직장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었던 것 같아요. 삼성에서 한때 그 삼성의 이익금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으로 한국의 영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종상 영화제를 직접 경영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 시절에 대종상 담당 부장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업무는 영화인들하고 회의하고 영화인들하고 어울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인은 아니지만 좀 자유스러운 대리만족 그런 걸 좀 느꼈었고요. 이 자주색 자켓이 접니다. 제 옆은 제가 모셨던 본부장님이에요. 싱글. 저게 삼성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가 대종상 담당 부장할 때 영화인협회 회장이 김지미 씨예요. 김지미 씨가 이제 우리 삼성 스타일을 딱 보면 숨이 막힌대요. 그래서 이야기하기가 겁난데 독일 병정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을 설득한 거예요. 김지미 씨하고 업무를 극대화시키려면 나도 영화인처럼
옷차림 그렇게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허락받은 옷이에요. 그래서 삼성본관 맨 위층에 이제 이병철 회장님이 집무실이 있는데 제가 눈에 띄었었나 봐요. 이렇게 날라리처럼 입고 다니면 눈에 띈 거죠. 쟤 누구냐? 그래서 불려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본부장님이 막아줬어요. 얘는 이렇게 입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유일하게 날라리처럼 입고 다녔던 그런 자부심 때문에 또 직장생활을 이렇게 다녔던. 그다음에 그 삼성 해외 공장이나 사무실을 만들 때 그 지역의 한국 문화를 알려요.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이 한국 문화를 어느 정도 알았을 때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삼성을 두 번째로 알려요. 그게 삼성의 대외 홍보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 국악인을 데려와서 국악 행사를 많이 하는데 국악 단장을 또 제가 한 3년 했어요. 그러니까 국악인들 데리고 해외 여행 다니는 게 제 업무예요. 얼마나 재밌는 업무였을까. 그래서 직장생활을 좀 오래 했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삼성은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관리를 합니다. 지금도 그 업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흰머리의 신사분이 소설가 이청준 씨 지금 작고하셨는데 저런 분들하고 식사하면서 삼성에 앞으로 나아갈 때 삼성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삼성이 고쳐야 되는 부분, 이런 것을 이제 자문받는 업무가 제 업무 중에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청준 저 소설가가 가장 좋아하던 바가 이게 신라 호텔 3층에 있는 바예요. 저 당시에 가장 비싼 위스키가 한 잔에 10만 원이었었거든요. 그걸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분 덕에 저도 10만 원짜리 위스키를 10만 원짜리 위스키를 막 그득하게 취했던 적이 이제 많았었는데 그 맛으로 이제 직장생활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잡지에나 상도 받았습니다. 이건 제가 유능해서 받은 게 아니고 제 백그라운드에 삼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집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줄 수밖에 없었던 해였었고요. 해외 출장도 이렇게 다녔었고 이건 제 과장 때 모습이에요. 제가 모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도 이제 모자를 쓰고 왔는데 저 모자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출근할 때도 한 3번 정도 썼던 기억이 드는데 근데 저에게 인사부서장이 바뀌었어요. 근데 바뀐 인사부서장이 하루는 저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저한테 너 회사 행사에 저 모자를 쓰고 오면 그 다음날 잘리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암만 월급을 받고 내가 회사에 소속이 돼 있지만 모자도 내 마음대로 못 쓴단 말이야. 너무나 분해서 그날 잠을 못 이뤘어요. 그래서 사표를 썼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그 인사부서장한테 얼굴에다가 사표를 딱 던지면서 나 이런 회사 못 다니겠다. 그 분명히 날 잡을 것이다. 그건 내가 유능하다고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안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표 못 냈어요. 만약에 안 잡으면 에셋은 누가 키워야 돼? 에셋 때문에 좀 굴욕적이지만 참았어요. 직장인들이 굴욕적일 때 많이 찾게 돼요. 저도 그런 직장인이었어요. 저 사진만 보면, 저 모자만 보면 직장인의 비애를 지금도 뭉클하게 느껴요. 그 굴욕적인 대우를 받아서 잠을 못 이뤘던 거, 진급에 누락이 돼서 굉장히 슬픔에 잠겼었던 시절, 이런 거 다 겪으면서 이제 저도 직장생활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부장이 됐을 때 저를 이제 좀 자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당시 제 선배들이 부장에서 이사 진급하고 이사에서 한 2, 3년 있다가 뭐 상무 진급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잘려요. 그 잘린 그 선배들이 이제 뭐 술 한잔 하게 되면 늘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 야, 너 부장 때 사업해라. 임원 돼봐야 임원 됐을 때는 사업하기가 더 힘들다. 협력 회사에서도 잘 대우가 좀 부장보다 이사가 더 대우가 좀 힘들기 때문에
부장 때 사업하는 게 최적이다. 뭐 사업해라 막 선배들이 그러는 그게 후회스럽다고 자기는. 그래서 제가 냉정하게 저를 분석을 해봤어요. 임원이 될 확률, 임원이 돼서 상무, 전무, 사장까지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자신은 없었어요. 그러면 삼성그룹 임원만을 목표로 할 게 아니고 구멍가게라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어떤 그 자영업이라든지 자기 사업에 관심을 가질 때쯤 제가 하나의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때 봤던 신문인데 이 하단에 이제 광고가 나와요. 이 광고를 제가 평생 사업의 기회를 뉴스키트 드립니다. 이 사진 속의 인물은 그때 당시 한국뉴스킨 지사장 한성태 씨예요. 지금 이제 작고하셨는데,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신문 광고를 내면 안 되겠죠? 광고비를 절감을 해서 가격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그 광고비와 유통비를 절감을 해서 유통에 관여한 소비자들한테 이익을 배분해주는 시스템이 네트워크 마케팅이거든요. 광고를 하면 안 되는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인데 한국 뉴스킨이 성장 속도가 더디다 보니까 한국 뉴스킨 사업자들이 회사에다 많이 원했대요. 한번 광고를 하자.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광고를 하기로 하고 사업 설명회를 이렇게 개최를 했었던 거예요. 그걸 제가 본 거예요. 근데 저는 뉴스킨이라는 회사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었어요. 단지 평생 사업의 기회라는 저 단어 때문에 저 광고를 스크랩을 해서 서울 롯데 월드 호텔에서 뉴스킨 사업 설명을 할 때 처음으로 제가 뉴스킨을 만납니다. 근데 저 때 당시 한 1000여 명 정도가 저 행사에 참여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행사 시작하기 전에 한 5분도 안 돼서 저는 뉴스킨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저 때는 이제 그 프랜차이즈나 이런 창업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시절이어서 다른 회사 사업 설명회 제가 몇 번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회사 사업 설명회에 가면 그 행사를 준비하는 회사 측 직원 몇 명이 참여한 수백 명을 안내하는 게 통상인데 이 뉴스킨 사업 설명회장에 갔더니 참여한 1000여 명 정도가 다 나를 안내하려고 드는 거예요. 이건 뭐지?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이게 혹시 사건 사고로 뉴스에서 접했던 피라미드에서 사업 설명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럼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괜히 한두 시간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게 아니고 피라미드 회사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을 해보고 자리를 뜰지 말지 결정해야겠다. 그래서 무대 앞에 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겠어요. 제품이 좀 진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품을 보면 이제 좀 판단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무대 앞에 제가 갈 때쯤 무대를 준비하는 인력 중에 아는 얼굴이 있는 거예요. 금강기획 이벤트 팀 직원이에요. 금강기획은 현대그룹의 광고 대행사입니다. 저는 삼성그룹의 광고 대행사 제1기획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라이벌 회사예요. 그러니까 국가 큰 행사, 뭐 대통령 이침식이라든지 뭐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큰 행사를 할 때 마지막까지 수주 경쟁을 벌이는 회사가 삼성의 제1기획, 현대 금강기획. 그러니까 라이벌 회사다 보니까 인력 구성으로 서로 잘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과장은 누구고 대리는 누구, 사원이 누군가 다 알아요. 어느 대학 출신인 거 다 알고. 근데 금강기획 이벤트 팀 대리가 무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기획에서 이 뉴스킨 사업 설명 행사 이벤트를 이제 대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국 경제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금강기획에서 피라미드에서 행사까지도 하는구나.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행사 내용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왜? 피라미드에서라고 오해를 했기 때문에. 행사 내용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금강기획 이벤트 팀 아이들의 이벤트 수준을 제가 몰래 보려고, 엿보려고 그 자리에 남기로 결심을 해요.
근데 하도 귀찮게 하니까 사람들이 귀찮게 안 하는 맨 뒤에 어두컴컴한데 그다음에 마음만 먹으면 바로 나갈 수 있는 문 옆에 자리 잡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인데 그때 제 옆에 앉았었던 분이 제 1대 스폰서 최정희 사장님, 바로 옆이 제 2대 업라인 이경옥 사장님이십니다. 이경옥 사장님은 이제 1대 최정희 사장님이 생겨서 LY 진행하는 최정희 사장님이 생겨서 온 세상이 내 거인 그런 풍문의 꿈에 차있던 그 시절. 저는 행사 내용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 행사는 끝나가고 행사가 끝나면 또 많은 사람들이 날 귀찮게 할 거니까 행사가 끝나기 직전에 저는 일어나서 화장실을 향해서 가고 있었고 제가 화장실에 거의 다다랐을 때쯤 행사는 끝난 것 같고 성급하게 저한테 뛰어와서 제 앞을 가로막았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제 3대 업라인 김영구 사장님이세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보다 이제 연하시던데 그때는 연배처럼 보이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1시간만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자기하고. 근데 저는 관심이 없어서 피라미드 회사라고 오해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하기 싫어서 내가 화장실에 볼일 보러 왔는데 이야기하고 싶으시다면 기다리셔라. 그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한참 시간을 끌었어요. 가라 이거죠. 갔겠거니 하고 나왔는데 안 가고 기다리시고 저 같아도 기다리죠. 그래서 1시간만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떤 호기심이 생겼냐면 나보다 좀 연배도 있어 보이고 사회 경험도 있었을 텐데 멀쩡하게 생기신 분이 왜 피라미드에 현혹이 돼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할까? 피라미드 하는 나는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삼성의 부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불투명해서 자신이 없어 죽겠는데 저렇게 얼토당토한 피라미드 사업을 하면서 저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올까? 저 자신감을 한번 깨줘야 되겠다. 그런 호기도 좀 생기고 그래서 1시간이면 되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하자. 그 자리에서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디론가 가야 된대요. 갑자기 등골이 못 싸웠네. 이렇게 해서 3박 4일 합숙을 가는 거예요. 다행히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거래요. 안심이 좀 됐어요. 왜냐면 대중교통이니까 도망갈 기회가 있겠구나. 근데 제 마음을 들키기라도 한 듯이 어디선가 아줌마 아저씨들이 나타나서 저를 대충 못 도망가게끔 에워싸서 성능에 와서 제가 설명을 듣습니다. 근데 오해를 했기 때문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톤을 받아가지고 저를 설득시키려고 노력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기억해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를 설명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부정적이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를 설득시켜보려고 이해시켜보려고 많이 했었던 분 중에 한 분이 강병훈 사장님도 저를 꼈었다고 해요. 강병훈 사장님 저를 처음 만나는 저한테 이제 회상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때 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도 부정적이다 보니까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김영구 사장님 헤어지는 마당에 제 뒤통수에다 내가 뭐라고 맞섰다 하시냐면 그렇게 못 믿겠으면 서점에 가서 책을 보셔라.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이런 단어로 나온 책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부정했어요. 설마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서 돈 버는 방법을 버젓이 책으로 출판해서 서점에서 팔린다고 저는 안 믿었어요. 근데 제가 근무했었던 사무실이 옛날 광화문 센터 건너편 영풍고 빌딩에 제2객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밑이 지하가 서점이잖아요. 불현듯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점에 가서 확인해 보라고. 내려갔더니 너무나 많은 책이 있다고.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라는 제목으로. 근데 깨알 같은 글씨로 된 책으로 제가 김영구 사장님이 한번 읽어보라고 한 것을 확인하기는 싫고 지금도 그 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화 다단계 인물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만화책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쉽게 읽겠다 싶어서 서점에서 읽었어요. 근데 그 만화 다단계 인물이라는 책 한 권을 읽고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내가 방송에서 사건 사고로 접했던 피라미드라는 회사도 있고 며칠 전에 만난 뉴스킨이라는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도 있다라는 구분 개념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 5권 정도 책을 사서 읽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때 이제 김영무 사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합니다. 정식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 2개월 정도를 제가 세미나 중심으로 뉴스킨을 이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뉴스킨 수익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순간 굉장히 큰 비전을 받았었죠. 제가 받은 비전은 어느 정도였었냐면 이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미국에서 생긴 회사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에 사는 이병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인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로 비전을 받았어요.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구나.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꿈꿨던 24시간 자유인으로 살겠다는 꿈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경제 수단을 이제야 내가 만났구나. 나를 위해서 안성맞춤인 회사가 미국에서 생겼구나. 그 정도로 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표를 내고 뉴스킨을 시작해서 이제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을 결심하게 됐을 때 이 한성태 사장님이 알고 보니까 제 대학 선배님이시더라고요. 중앙대 경제학과를 갔는데 이분이 이제 저만 보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중앙대 나왔다라는 걸 알고 이병진 사장은 5억의 사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광고비하고 5대 도시 사업선행을 위한 그 행사비가 5억이 들어갔대요. 근데 이 행사를 통해서 사업하겠다고 나타난 사람이 저 하나래요. 그 회사 입장에서는 5억 들여서 한 명 건질 거예요. 근데 이기재 사장님 말씀에 따르면 이기재 사장님이 제 5대 엄마인데 이기재 사장님이 저한테 초기에 이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사는 5억 들여서 남는 장사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업자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남는 장사를 했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회사 대표님은 저한테 5억의 사나이라는 이제 별명을 붙여줬는데,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화장실에서 주술 사나이라는 별명을 김영무 사장님이 화장실 앞에서 선식에서 이제 2년이 됐다 그래서. 근데 김영무 사장님이 일대 업라인이 되지 않고 왜 최정희 사장님이 됐냐면, 그 행사 때 행사가 막 끝나자마자 최정희 사장님이 그 업라인들하고 이제 스탠드 미팅을 막 시작할 때 내 옆에 누군가 초대하지 않았는데 광고를 보고 온 듯한 사람이 앉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업라인이 다 무시했는데 최정희 사장님 말씀을 김영구 사장님만이 그 사람 옷차림이 무슨 옷차림이냐. 그래서 화장실에서 차 앞에서 저를 만난 거거든요. 그 두 분이 없었다면 오늘날 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 결심을 하게 됐을 때 그 단초 역할을 최정희 사장님이 하셨다 해서 이제 일대 스폰서가 되신 거예요. 근데 그 두 분이 아니었다면, 그 이후에 누군가가 저한테 뉴스킨을 들고 왔다면 저는 아마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사업적 행사에 갔었던 사람이잖아요. 물론 고정관념으로 듣진 않았지만 갔었던 사람이잖아요. 피라미드라고 오해는 했지만 눈으로 확인을 했잖아요. 천여 명이 나한테 막 명함 드리는 걸 제가 확인했잖아요. 그 어느 누가 그 이후에 뉴스킨을 들고 왔어도 저는 안 했을 것 같은데, 그거 생각하면 진짜 등골이 오싹해요. 뉴스킨을 놓쳤을 거 아니에요. 다행스럽게 최정희 사장님하고 김영무 사장님 때문에 뉴스킨을 진정성을 알아보게 됐고 지금 인생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뉴스킨을 하면서 초기에 이제 그 이기재 사장님이 저만 만나면 이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병진 사장 4년 반만 열심히 뉴스킨 하면 블루다이몬드 되고 100만 장자가 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전 세계 뉴스킨 사업자들 평균 BD까지 걸리는 시간이 4년 반이었었나 봐요. 근데 여기 이제 이기자님 그런 말씀을 할 때 이제 업라인이 이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니까 겉으로는 이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었었냐면 6개월이면 비대 될 줄 알았어요. 그것도 길게 잡은 거예요.
내가 아는 거래처 사장만 해도 수두룩, 내가 아는 친구들 수두룩. 이렇게 좋은 제품, 이렇게 좋은 보상 플랜 손 대는 사람마다 다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6개월도 길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너희들이나 4년 반씩 해라. 나는 6개월이면 된다. 그게 제 생각이었어요. 근데 웬걸 제가 블루다이아몬드 몇 년 걸렸냐면 9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평균치의 2배가 걸린 거예요. 저는 백만장자가 다이아몬드 때 됐거든요. 다이아몬드 때 백만장자 됐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업자였죠. 6단계 5%를 받지 않고도 백만장자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럼 6단계까지 받았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제가 놓친 거예요. 네, 이기차 사장님이 4년 반 했을 때 너희들이나 4년 반 해라, 난 6개월이면 된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했었는데, 근데 웬걸 손 대는 사람마다 안 하네. 일단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댕기더라고. 뉴스킨을 할 것 같으면 이혼 해달라고. 그때 이혼했어요. 농담해. 진짜 농담이니까 밖으로 새 나가지 않고. 그러니까 손 대는 사람마다 안 하고 가장 후원자가 돼야 될 옆에 있는 평생 친구 아내까지도 이혼하자고 덤벼드니까 얼마나 이게 힘든 사람. 그래서 이 드림 스틸러라고 그러죠. 꿈을 뺏어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칫하면 그들 때문에 내가 이 좋은 기회, 평생 자유롭게 살겠다는 꿈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뉴스킨을 만났는데 이걸 놓칠 것 같은 안타까움 때문에 제 마음을 다잡으려고 표를 하나 정했어요. 그래서 제 방 벽에다가 매직으로 크게 써놨던 그 표인데, 그 표가 뭐냐면 다른 놈 다 안 해도 나는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놈이 다 반대해도 다 거절해도 나는 결국 해내주겠다라는 그 강한 의지를 제 방벽에다가 매직으로 크게 쓰고 초창기를 이제 그렇게 버텼는데, 여기 이제 여성분이 많으신데 제 표현을 좀 응용한다면 단어 하나만 바꾸면 근데 제가 왜 4년 반이 걸렸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제 저의 시행착오를 알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오만했어요. 하모니 그룹에서 외제 수입차를 제가 제일 먼저 탔거든요. 굉장히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가 있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실수했던 여러 행사를 실수했는데, 하나를 이제 예를 든다면 제가 루비가 되면서 처음으로 500만 원이 딱 넘어본 거예요. 뉴스킨 커미션이. 근데 그 500만 원이라는 숫자는 저한테 가장 큰 의미가 있었어요. 왜? 제가 삼성 부장 때 받았었던 월급이 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0수년을 집중해서 월 500만 원의 몸 가치가 실현된 게 삼성 부장이었어요. 근데 뉴스킨으로 한 2년 정도 하니까 500만 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부장을 2년 만에 해낸 거하고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 500만 원이 딱 달성되는 순간 제 파트너들하고 어떤 행사를 했냐면 양지 리조트를 1박 2일로 빌려서 1박 2일 술 먹기로 한 거예요. 몸만 와라 너희들. 그리고 몸만 와서 1박 2일 술만 먹을 건데, 술 먹고 노는 동안 뉴스킨 이야기하는 애가 있으면 땅에다 묻어버리겠다. 우리 노는 이야기만 하는 거다. 1박 2일. 몸만 와라. 그래갖고 행사를 했어. 얼마나 호기로운 행사였죠? 근데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어떤 독이 되느냐면, 나의 중간 리더들이 이제 리더로 막 성장을 해야 되는데 다 나만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소그룹을 갖고 어떤 행사를 하고 싶은데 행사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스폰서인 이병진이가 행사를 하면 몸만 와라 다 쏜다 이건데
나도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 양성이 안 되고 나만 혼자 리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둔화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아몬드에서 제가 5년을 있습니다. 버틴 게 아니고 5년을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정치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한때 한국 뉴스킨을 행사 때 맨 뒤에 구석진 꼭대기 대부분 그때 이제 잠실체육관 이런 데서 했는데 맨 뒤에는 그냥 조금만 발 헛디디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높이 있잖아요. 그 구석에서 굉장히 울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후배 사업자가 막 불다음도 막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뭐 했나. 그래서 굉장히 슬펐던 그런 컨벤션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오만했기 때문에 굉장히 정체가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문제가 뭔지를 직시하고 다시 스폰서 업라인하고 정렬하고 나서 다시 이제 성장이 시작되면서 그 뒤에 이제 프로다임도 되고 팀헬스 되고 이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시행착오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은 스폰서하고 밀착하는 방법, 스폰서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가장 최고인 것 같고, 그래서 뉴스킨을 만나면서 느꼈던 비전, 뉴스킨을 만나면서 제가 그 자윤으로 살게 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생각한 뉴스킨이 저를 제 인생을 이제 많이 바꿔놓습니다. 뉴스킨 하는 이제 최근에 제 일상을 이제 보면 이제 뉴스킨 하면서 다녔던 나라들의 사진이에요. 시간 공간의 자유, 자유인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 왜냐하면 제가 어느 나라에 있건 지금 여행을 다니건 잠을 자건 제 수입은 시공을 초월해서 발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중국에 있는 제 파트너는 누군가에게 사업 설명을 하는 파트너도 있을 거예요. 일본에 있는 누군가는 제품을 주문하는 파트너도 있을 거고, 그럼 그 매출에 대한 5% 커미션을 받는 게 뉴스킨 비즈니스예요. 시간 공간이 자유로운 그런 비즈니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거든요. 이거는 미국 서부 지역입니다. 뉴스킨 사업을 하게 되면 미국 서부 여행은 2년에 한 번씩 가게 돼 있어요. 컨벤션 때문에. 이번 10월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실 텐데, 그래서 뉴스킨 10년 정도 하시면 미 서부 지역 여행 가이드보다도 더 나아요. 실력. 저도 그 정도 실력이 돼요 지금. 그래서 가족들만 데리고 컨벤션하고 상관없이 가족들을 데리고 제가 조 루트로 미 서부 여행을 했었거든요. 요세미티 공원이었어. 아들, 둘째 딸, 제 아내. 그런 느낌이에요. 아들, 딸입니다. 레비 캐년. 저 차로 이제 저렇게 그 코스를 일주했었는데 지금은 치매 가는 시간이에요. 음주 좀 많이 했어요. 미국을 한 25번 정도 간 것 같은데, 갈 때마다 렌트를 했는데 교통렌트 딱 한 번만 나갔어요. 이거는 이제 프랑스를 저렇게 여행했었던 적이 있어요. 가족이. 프랑스 가족여행 갔을 때 사진입니다. 이탈리아를 주 코스로 또 가족여행을 갔어요. 한 25일 동안. 저 뒤에가 이제 그 피렌체 두오모 성당이거든요. 유명한. 저기 한 25층 높이에요. 그 바로 옆에 탑이 이제 조토의 종탑이라는 탑인데, 두 건물 다 한 25층 높인데 맨 위에가 전망대예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걸어 올라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관광객이 한 군데만 올라가요. 왜냐하면 25층을 두 번 왕복하는 굉장히 무리입니다. 근데 제가 했어요, 저거. 우리 아이들이 놀라더라고요. 아마 파마렉스의 힘인 것 같은데 다 올라왔어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오자마자 올라왔어요. 돌지붕 이태리 나와가지고 바티칸, 베니스, 회사에서 하고 스페인을 또 6코스로 여행을 했어요. 스페인도 한 27일간 여행했거든요. 가족들 데리고.
구성원입니다. 저 건너편이 알람브라 궁전인데 알람브라 궁전은 이렇게 초저녁부터 저녁 먹으면서 야경까지 구경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저기가. 음식은 맛보다 아니면 장소값이 비싸요. 한 보름 전에 예약을 해야 될 정도로 핫한 장소인데 저희가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추억이. 1년에 한 적어도 2번은 가족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들 LA에 있는 제 친구하고 처음으로 아들 골프 라운딩한 기념 사진입니다. 지난 5월에 이제 요코스로 또 가족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모나코 트립 겸 해서 이제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스위스에서 찍은 비엔나 루가노라는 이제 그 이탈리아 호수인데 이날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하루 종일 저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또 하나의 가족이에요. 저하고 뉴스킨 사업을 같이 하는 파트너도 또 하나의 가족이고 이게 이제 제 가족 사진이에요. 아이들 자랑을 좀 한다면 아이들 자랑하면 이제 팔불출이라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나온 학교도 왜 등급이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대한민국의 가장 좋은 대학교는 중앙대학교입니다. 중앙에 있잖아요, 중앙. 근데 아이들 학교 등급이 제 수입하고 비례해요. 한 30-40년 전만 해도 대학 입시철에 신문에 단골 메뉴가 뭐였었냐면 개천에서 육났다 했었어요. 왜냐하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유명 대학 수석 입학생이 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개천에서 욕났다라는 것이 단골 메뉴였었어요. 근데 그 단골 메뉴 개천에서 욕났다라는 기사가 안 나온 지 지금 한 20-30년 된 것 같아요. 절대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수석 입학생 안 나와요. 패턴이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잘 사는 집에서 수석 입학생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제 막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막 육아에 들어가는 분도 계실 텐데 아이들 대학 색깔은 여러분들 수입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고 싶다 그러면 수입을 늘리셔야 돼요.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돈이 99%에서 문제인 거지.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또 루디 때 이제 서울여대 가더라고요. 다이아몬드 때 이제 숙대 갔어요. 저 둘째는 숙대 미대 수석 입학했어요. 4년 장학생을 하는데 재수했거든요. 근데 3수는 안 된다 그래서 재수할 때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붓는데 그 재수하고 입시 볼 때 막바지에 1시간에 100만 원짜리 그 과외도 시켰어요. 돈 쏟아부니까 수석 입학하더라고요. 블루다운도 되니까 수입이 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카이가 하나 나온 거예요. 막내가 고대 러시아학과 나왔거든요. 지금 저랑 사업을 같이 해요. 근데 이제 어학에 좀 소질이 있으니까 사업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중국어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 중국 가서 중국어 배우고 있어요. 특이한 건 제 가족을 이제 키순으로 세우면 파마렉스 위대함을 저는 제 아이들 성장으로 좀 채비겠는데 제일 키 작은 사람이 제 아내예요. 160. 두 번째 키가 제 큰딸 165. 세 번째가 저희 170.
둘째 딸이 176. 막내가 189인가 그래요. 특이한 건 큰 딸하고 작은 딸이 머리 하나 차이로 작은 딸이 더 커요. 작은 딸은 하이힐 신어보는 게 꿈이래요. 하이힐을 한 번도 못 신어봤대요. 아주 고무신 같은 바람만 신고 다니는데. 근데 부모가 같은데 어떻게 큰 애가 머리 하나 차이로 작을까를 제가 생각해 보면 그 비밀은 파마넥스에 있습니다. 제가 뉴스킨 시작하면서 이 천연 비타민제 파마넥스를 이제 아이들한테 먹이는데 큰 애는 성장판이 닫혀가는 중3 때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둘째와 막내는 초등학교 때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성장판이 막 열릴 때. 그러니까 성장판이 막 열릴 때 고순도의 파마넥스가 들어가니까 유전자가 갖고 있는 최고의 키를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 크게 하고 싶다면 파마넥스 2배 증량해서 먹이면 저는 효과가 분명히 보입니다. 이게 이제 저의 뉴스킨과 만나게 된 과정, 그다음에 지금 뉴스킨을 만나면서 저의 어떤 생활상을 이제 여러분들 잠깐 보여드렸는데, 근데 뉴스킨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죠? 쉽지만은 않아요. 저도 오죽하면 제 벽에다가 다른 놈 다 안 해도 나는 한다가 모기 같은 표현을 만들어서 써붙였어요. 쉽지만은 않아요. 그다음에 그렇게 또 어렵지만도 않고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 뉴스킨을 다 이제 성공적으로 하게 되는데, 저는 뉴스킨의 초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그거를 이제 가장 잘 표현하는 사장 중에 한 분이 김영무 사장님인데, 뉴스킨 사업자의 초기 심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 첨단가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한대요. 뉴스킨 제품 이야기를 했는데 제품을 쓰겠다라는 친구가 생기면 당장 내일 100만 장자가 될 만한 풍래 꿈을 가졌다가 조금이라도 거절당하면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첨단가 지옥을 수십 번 오가는 사업이 사업 초기의 그 심적 고통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저는 뉴스킨 사업 초기를 실타래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실타래. 엉켜있는 실타래. 이 실을 풀어야 되는데 푸는 방법은 잡아당겨 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잡아당겨 보는 거예요. 막 더 엉키기도 하겠죠. 어떤 잘못 잡아당기면. 근데 잡아당기는 것을 자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제대로 잡아서 한 번에 풀어집니다. 그게 뉴스킨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뉴스킨 팝콘에 표현하시는 분들 계세요. 팝콘은 말린 옥수수 알갱이를 튀김 그릇에 넣고 열을 가하면 돼요. 좀처럼 안 튀겨집니다. 또 좀처럼 안 튀겨지니까 지겨워서 열을 가하다가 중단하고 옆집에 가서 옆집 사람하고 커피 먹으면서 잡담 걸고 또 생각나면 또 데우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터져요. 일정하게 열을 가하는 노력을 한다면 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터지느냐면 한꺼번에 터져버려요. 그게 뉴스킨 사업이에요.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꾸준하게 열정을 갖고 집중을 하면 언젠가 터지는데 한꺼번에 터져버린다. 그게 내버려지지 않는 거죠. 뉴스킨 사업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 네트워크 마케팅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앞에 네트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이게 이제 조직하다, 막 짜다, 뭐 이런 동사인데 다른 비즈니스는 일만 열심히 하면 성공해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앞에 뭐 하나가 들어가요. 이걸 잘해야 돼, 이거.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다른 비즈니스하고 틀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보통 사무실에서 구성되어 있는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스폰서하고 나하고 형제 라인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네트라는 단어를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형제랑이 누군가를 초대를 했어요. 그렇죠? 가망사업자. 근데 교통이 막혀서 아직 도착을 못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형제랑이. 마치 내 일인 것처럼 내가 이 가망사업자를 내 파트너인 것처럼 내가 초대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사업 설명하고 내가 대면하고 이분은 지금 교통이 막혀서 좀 늦게 도착하니까 대신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쉽진 않아요 이게. 왜? 금전간 거래가 없는 관계니까. 근데 마치 형제 라인의 파트너가 내 파트너인 것처럼 내가 성심성의를 다 한다면 누가 좋아하게 돼 있느냐면 스폰서가 좋아하게 돼 있었죠. 형제 라인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가장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분이에요. 이분이 사업을 하게 되면 나하고 경제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을 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럼 이분이 어떤 마음을 먹게 됐냐면 뉴스킨 초기 사업자들의 보통적인 그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사업을 이제 하게 되면 비전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 종교가 있든 없든 기도를 하고자 하죠. 성공하게 하고. 이분은 부록으로 또 기도를 합니다. 그죠? 이병진 사장님도 같이 성공하게 되고. 왜냐하면 감사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럼 이 모든 사람이 내가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성심성의를 다해서 이 사람을 사업시키고야 말겠다라는 긍정적인 다짐을 하게 돼요. 서로 도와주려는 마음이 이렇게 막 얽혔을 때 이게 네트예요. 이게 네트예요. 이게 이 네트가 잘 돼 있는 사무실은 분위기가 틀려요. 우리 뉴스킨 사업을 하게 된 그 계기를 마이스토리를 하는 사업자 중에 적지 않게 사람들이 좋아서 이 사업을 하게 됐다라고 표현하는 분들 계세요. 네트를 그분이 보신 거예요. 네트가 잘 짜져 있는 그룹은 기가 있어요. 기. 네트가 좀 엉성한 그룹의 초대 강사로 가면 아주 심각해요. 앉아있는 모두가 심각해요. 진행하는 리더도 심각하고. 그래서 밤날이 심각해요. 네트가 잘 돼 있는 그룹은 웃음소리, 서로 막 서로 그 성공을 도와주려는 마음, 영혼이 있는 그 마음이 충만해서 기를 느낄 수 있어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나는 초대할 사람이 전혀 없다.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나는 초대할 사람이 전혀 없다. 그럼 100% 네트만 하세요. 그래도 성공해요. 왜냐하면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나는 인맥이 없어. 그냥 살림만 하던 가정주부였어. 수십 년 동안 인맥이 하나도 없어. 근데 네트만 했다고 쳤을 때, 이 네트에 100% 헌신을 하면 모든 사무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군가 한 명 데리고만 알아. 그 사람은 사업시키겠다는 거야. 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많이 갖게 된 거야.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그 네트에 보답을 하려는 형제라인 스폰서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날 뭐 지하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른 사람이 다 싫어하는 인물 깡패를 초대를 했어. 깡패는 막 억상 붙잖아요. 참 해코지 당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초대를 했어. 근데 이 사무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누군가 데려오기만 해라. 내일을 다 제쳐놓고라도 그 사람을 사업시키고 말겠다라는 감사함을 표현하려고 움츠려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깡패를 데려갔어. 막 옆에 가기도 싫은 인상인데 뭐 차를 드시겠습니까? 뭐 대모해 드릴까요? 뭐 굉장히 친절을 베풀 수밖에 없죠. 왜냐? 나를 봐서.
이 사람 봐서는 가기도 싫은데. 그러면 이 깡패가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다들 나를 피하는데 사람들이 이 사무실에 왔더니 나를 굉장히 환대하고 얼굴도 다 환하고 그럼 이 깡패가 자기 조직에 가서 무슨 일을 하겠어? 야, 내가 어제 어떤 사무실에 갔는데 굉장히 그 황제 대접을 받고 왔다. 거기 한번 놀러 갈래? 조직을 데려오는 거야. 이게 한 방이 이게 한 방. 이게 한 방. 그 대한민국 권투 선수 중에 신화적인 선수가 있어요. 홍수환. 홍수환 선수의 자전적인 수필집이 제목이 뭐냐면 누구에게나 한 방은 있다. 누구에게나 한 방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방이 누구나 한 방을 그 능력이 다 있는데 그게 언제 실현이 되느냐면 준비를 했을 때 그 한 방이 와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그래서 이 봉사를 하셔야 돼요. 브레이크 로니 회장님이 뉴스킨을 어떻게 정리했냐면 오랜 동안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성공 시스템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헌신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막 형제 라인한테 이렇게 막 네트를 하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막 커피 어질러 놓고 막 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 것만 챙기는 그런 사람도 있고 초기 사업자들 대부분 뉴스킨 문화 잘 알지 못하는 초기 때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네트를 하려면 속이 썩어 문드러져요. 그래서 뉴스킨 사업으로 어느 정도 사업 성장을 하신 리더분들 여기 뭐 박상용 사장님을 비롯해서 리더분들은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뉴스킨 사업자들의 그 리더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어떤 사람이 앞에 있어도 그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그 사람을 화나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대화를 끌어갈 수 있는 환경 그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다 갖고 있어요. 왜? 이 썩어 문드러진 그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그 지혜를 몸소 실천했기 때문에. 이걸 다 겪은 사람들이 리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리더를 존경하는 이유가 그걸 다 겪어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네트를 잘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가장 빠른 방법은 내가 싫어하는 유형을 다 적어보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깐족거리는 사람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자기가 갖고 있는 성향을 싫어해요. 제가 대표적인 깐족이에요. 내 앞에서 뭐 자랑하면 그냥 안 넘어가. 그냥 아까 비틀어주고. 그냥 속이 시원하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 깐족이에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사람이 또 싫어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말 많은 사람 싫어해요. 이거는 뉴스킨 초기 사업자들이 시사하는 바가 커요. 무슨 이야기만 해도 뉴스킨을 끌고 가 결론은. 아이들 얘기하다가도 어느샌가 뉴스킨 이야기하고 남편 흉보다가 남편 같이 흉보해야 되는데 어느새 뉴스킨 이야기를 끌고 가고 그럼 만나기 싫어요. 약간 말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싫어요. 그 다음에 이기적인 사람 싫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드신 사업자분 같은 경우는 옷 함부로 입고 다니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노출 심하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함을 느껴요. 싫어하는 거니까. 이게 농담에 진심으로 받거든요. 굉장히 이거 많이 따지시는 분들 계세요. 저랑 연배 비슷하신 분들 많이 따지세요. 그 다음에 예의 없는 사람은 싫어하기도 하고 말 함부로 하는 사람도 막 싫어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유형을 다 적어보면 어떻게 네트해야 되는지 답이 나와요. 이 반대로 하시면 돼요. 그게 네트예요. 근데 이 작업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속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래서 안 걸리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뉴스킨을 적어도 1년 안에 어느 정도 수입이 될 정도, 내가 직장 다닐 때 수입 이상으로 실현시켜야 되는 이유가 암으로 죽을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리더들은 이걸 다 겪었거든요. 얼마나 속이 썩어 문드러져요. 근데 암 안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한 달에 한번 통장 보면 그 쌓였던 암덩어리가 싹 없어져요. 그래서 그 통장 숫자가 높아야 돼요. 1년 안에, 단기간 안에 빨리 뉴스킨 사업을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안 걸리려. 이게 네트입니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그리고 이제 뉴스킨 사업을 제가 선배 사업자로서 정리를 한다면 리더 찾기 게임이에요. 제가 게임이라는 단어를 써서 조금 이제 죄송스럽긴 한데 지어주실 줄 알았더니 금방 네트 얘기를 했는데 네 하고 말았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 리더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굉장히 엄중해요. 뭐 남보다 뛰어나고 탁월하고 능력 있고 그런 거를 뜻해야 돼요. 그 사전적인 의미는. 근데 뉴스킨에서의 리더는 그렇게 사전에서 의미하는 정도로 그렇게 출중한 인물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뉴스킨에서의 이 리더는 뭐냐면 스스로 시스템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리더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에 스스로 오셨다면 리더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게임이에요. 뉴스킨에서 원하는 리더는 뭐 굉장히 큰 인물이 아니고 본인이 성공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스스로 참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 리더를 찾는데 제 경험상 뉴스킨 사업에 가장 적합한 리더는 어떤 인물이냐면 훈수입니다. 뭐 여러 유형의 리더가 있는데 어느 그룹이 막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래서 그 성장 속도가 빨라진 것을 이제 알아보다 보면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재밌는 사람이 리크루팅 되면서 그로 인해서 굉장히 재밌어진 거예요. 잘 되는 교회는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교회 안 다니거든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회를 이제 예를 드는 건데 잘 되는 교회의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하나는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감동적인 교회는 잘 돼요. 설교 듣고 굉장히 감동받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 굉장히 번창해요. 또 한 가지 잘 되는 교회의 유형은 굉장히 재밌는 교회예요. 재밌는 교회는 굉장히 잘 돼요. 재미없는 그룹은 가면 아까 말씀했다시피 신중해. 굉장히 신중해. 리더도 신중하고 강의하는 강사도 너무 신중해가지고 재미가 하나도 없는 얘기만 하게 됐어요. 브레이크로니 회장이 뉴스킨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펀이라고 해서 펀. 재밌어요. 재밌는 사람 하나가 리크루팅이 되면 그 재밌는 사람 때문에 그 모임에 가고 싶어하고 그 모임에 내 친구를 데리고 가고 싶어하고 그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어해서 그룹이 막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재미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바꿔야 돼요. 한 십수년 전에 결혼 정년기에 든 한국 여성들을 설문조사했더니 1위가 뭐냐 하면 1위가 의사 변호사 아니었어요. 웃기는 남자였어요. 나를 웃겨주는 남자가 결혼 상대로 1위였던 적이 있어요. 설문조사에. 재밌어야 되니까.
이 푼수가 대표적인 리더예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 푼수가 리더, 이게 건축회사의 푼수가 리더 아니 건축회사는 건축회사에서 푼수가 리더 되면 그 건축회사 건물 넘어. 법조계 회사에서 뭐 변호사 뭐 사무실 이런 데서 푼수가 리더가 되면 그 변호사 수주 받겠어요? 못 받지? 뉴스킨은 푼수가 리더예요. 여러분 주변에 뭐 사람을 배꼽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 목숨 걸고 리크팅하세요. 그 사람. 대단한 리더입니다. 대단한 리더. 그 유형이 있어요. 막 노래방 가면 마이크 안 잡고 혼자 노래 부르는 사람 있죠. 대단한 리더 중에 하나예요. 사업 굉장히 잘해요. 리더 참. 그리고 뉴스킨 사업을 또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이 정도 지으면 이제 잘하십니다. 네트. 다 됐습니다. 그 초대예요, 초대. 우리가 모든 시스템에 참여하는 목적, 내가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하는 모든 행위,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면 초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초대가 뉴스킨 사업의 전부입니다. 만약에 365일 데모를 열심히 했어요. 새벽까지. 그래서 매출을 그냥 매출 1위를 했어. 365일. 근데 단 한 번도 사업 설명회 세미나에 초대를 안 했다면 그 사람 사업 안 한 거예요. 뉴스킨 판매 행위라는 거예요. 판매는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는 복제가 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복제됐을 때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365일 데모도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 놀았어. 근데 딱 한 명 초대를 했어. 사업 설명회. 그럼 그 사람 사업한 거예요. 단적으로 표현한다. 초대가 궁극적인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위, 모든 시스템, 모든 나의 노력은 초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딱 결론을 내리면 굉장히 단순해져요. 초대를 위한 작업이 아닌 행위를 내가 하고 있다 그러면 빨리 제거하셔야 돼요. 뉴스킨 사업은 초대. 근데 초대가 힘들죠. 근데 초대를 하셔야 미래가 있습니다. 사업성에서 초대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눈높이에 맞는 강사 시간에 그 사람을 초대해서 앉힐까? 그게 우리의 업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앉혔어. 1시간 들었어. 근데도 그 사람이 사업을 안 해. 그럼 그건 신의 영역이에요. 그 사람이 사업을 안 하는 거 그 사람하고 따지고 그럴 필요 없어. 그건 신의 영역이야. 내 영역이야. 나의 영역은 어떻게 해서든지 초대하는 것까지. 그렇게 하면 사업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뉴스킨 사업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쉽게 잘 풀리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시스템에 올인을 하다 보면 네트하는 작업에도 올인을 하다 보면 자기만의 방법, 자기만의 실타래 푸는 방법이 발견이 돼요.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늦게 발견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빨리 발견이 되기도 하는데 빨리 발견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탄하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뉴스킨 모든 리더는 초기에 겪든 리더가 돼서 겪든 사람과의 겪는 그런 암을 이겨내는 데 속이 새까맣게 썩는 그런 작업을 한 번은 합니다. 초기에 하느냐 리더가 돼서 하느냐의 차이인 것 뿐이죠. 그래서 뉴스킨 사업은 어떻게 보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해요. 끊임없는 어둠 속에 터널을 지나가기도 하는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터널은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터널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굉장히 빠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정답이세요. 터널이 아니면 그 산 허리를 돌고 돌아서 굉장히 오랜 시간에 가야 되거든요.
터널은 분명히 지름길입니다. 뉴스킨 사업을 하려는 나의 마음이, 나의 열정이 지금 열정은 100배 돼 있는데 결과가 없는 터널이라고 하면 가장 빠른 지름길에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확신하신다면 아마 뉴스킨 사업은 보다 더 쉽게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초대가 정답이다라고 딱 명제를 세운다면 굉장히 심플하게 뉴스킨을 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저를 부러워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부러워요. 저는 나이 40에 이 사업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이 40 되기 이전에 저의 위치를 분명히 가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부럽습니다. 충분한 시간,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고, 한국 뉴스킨은 지금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입니다. 지금도 아마 그 여러 가지 지표가 8기를 앞둔 그런 지표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본사에서 그러는데, 지금 전 세계 뉴스킨 사업자의 가장 높은 수입을 올리는 사람은 안젤라라는 여자예요. 한 30억, 30에서 40억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제가 얘기 들었었는데, 근데 대한민국에도 그런 고수입을 시도하는 사업자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네. 여기 계신 사장님 가운데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터치한 그 누군가 여러분 후배 사업자분들 나올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나오는 게 아마 저한테도 보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와 이렇게 시간을 같이 한 뭐 많은 시간 여러 번의 이런 세미나가 있었겠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준 저의 이 1시간 동안의 시간이 많은 도움이 돼서 그 도움이 그 크나큰 주인공의 발견해내는 그런 원동력이 됐으면 하고 그런 마음이고요. 그다음에 뉴스킨 사업은 굉장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하셔서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암 걸리지 말고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진짜 랠리에서나 만나뵐 수 있는